오늘은 70대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오시며 하나둘 모아온 금. 그 금을 팔러 간 날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 할머니가 내린 선택은 많은 분들께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닙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되묻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평생을 시장 골목 구석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오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가게 문을 닫는 삶. 50년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남편은 일찍 돌아가셨고 두 아들을 혼자 키우셨죠. 큰아들은 대학까지 보냈고 작은 아들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아들들이 장성해서 각자 가정을 꾸린 후에도 할머니는 가게를 접지 않으셨습니다. 아이고, 일을 손에서 놓으면 늙는 거라고들 하잖아요. 나도 아직은 뭐라도 해야지 싶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아들들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번 돈으로 내 노후를 준비하고 싶었던 거죠. 할머니에게는 작은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날이면 그 돈으로 금을 조금씩 사 모으는 것. 금반지 하나, 금목걸이 한 돈, 금팔찌 반 돈. 이렇게 30년을 모으셨습니다. 금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을 믿으셨거든요.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도 얼마 안 되고 주식이나 펀드는 무섭고. 그래서 할머니는 금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어릴 땐 말이야, 옛날 전쟁 때도 금만 있으면 살아남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돈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어도 금은 언제든 가치가 있다고. 그래서 나도 평생 금을 모았어요. 그렇게 모은 금이 500g 정도 됐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하면 약 4천만 원 정도의 가치. 할머니에게는 평생의 노후자금이었습니다. 2024년 가을 뉴스마다 같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금값 급등, 금 한돈 가격 사상 최고치, 금 투자 열풍. 할머니도 TV를 보다가 깜짝 놀라셨습니다. 자신이 30년 전에 샀던 금의 가격이 3배 이상 올라 있었으니까요. 아이고, 이거 큰일이네. 금값이 이렇게 올랐으면 이제 팔 때도 됐나 싶더라고요. 사실 나이가 74인데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가게도 이제 정리할 때가 됐다 싶었거든요. 할머니는 결심하셨습니다. 평생 모은 금을 팔아서 그 돈으로 작은 아파트나 하나 사고 남은 돈은 예금해 두자고요. 그러면 적어도 10년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동네 금거래소를 알아봤습니다. 여러 곳을 비교해 본 결과 집에서 가장 가까운 황금보석이라는 곳이 시세도 좋고 평판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장님이 젊은 사람인데 되게 친절하더라고요. 다른 데보다 시세도 조금 더 쳐주고. 그래서 믿고 거래하기로 했어요.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할머니는 평생 모은 금을 작은 천주머니에 넣어서 황금보석으로 향하셨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금을 팔면 드디어 편하게 살 수 있겠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죠. 그런데 가게 앞에 도착한 순간 할머니는 이상한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평일 낮인데 말이에요. 처음엔 점심시간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근처 카페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기다렸죠. 1시간을 기다려도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가게 문에 붙은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옆 가게 사장님께 물어봤습니다. 거기요? 아침에 보니까 문 닫혀 있던데요? 어제까지는 영업했거든요. 근데 오늘 갑자기 문을 안 여는 거 있죠?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하는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옆 가게 사장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금 팔러 오신 거예요? 아침에 경찰차도 왔다 갔어요. 피해자들이 몇 명 신고한 것 같던데.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다리에 힘이 쭉 빠지면서
아, 내가 당한 거구나 싶었어요. 황금보석 사장 김태수 씨는 일주일 전부터 계획적으로 금을 많이 매입했습니다. 고객들에게 다음 주에 금값이 더 오를 것 같으니 지금 팔지 말고 일주일만 기다려보라고 권하기도 했죠. 그리고 10월 14일 밤 김태수 씨는 가게의 모든 금을 챙겨서 사라졌습니다. 피해자는 총 37명, 피해액만 15억 원이 넘었습니다. 나는 그냥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에 든 금 주머니를 내려다보면서 이걸 어쩌나. 할머니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다른 피해자들이 와 있었습니다. 60대, 70대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모두 평생 모은 돈을 잃은 분들이었죠. 한 할아버지는 그 돈으로 손주 대학 등록금을 내려고 했는데 라며 울먹이셨고, 한 할머니는 아들 빚 갚아주려고 모은 돈인데 라며 주저앉으셨습니다. 다들 나랑 똑같더라고요.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 그걸 하루아침에 날린 거예요. 나도 울고 옆 사람도 울고. 경찰서가 통곡의 바다였어요. 경찰은 김태수 씨를 수배했지만 그는 이미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추적은 쉽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아들들에게는 차마 말씀하지 못하셨습니다. 아들들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멍청하게 당한 건데 어떻게 말을 해요? 그냥 혼자 알았어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눈을 감으면 김태수 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친절하게 웃던 그 얼굴, 그 웃음 뒤에 이런 계획이 숨어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당해야 하지?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그렇게 며칠을 울며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는 신문 기사를 하나 보게 됩니다. 김태수 씨의 어머니가 기자 앞에서 눈물로 사과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이 저지른 일 어미로서 통곡할 뿐입니다. 피해자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제가 아들을 잘못 키웠습니다. 기사에는 김태수 씨의 어머니 주소가 나와 있었습니다. 경기도 어느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밤 결심하셨습니다. 이상하게 그 어머니 얼굴을 보니까 화가 좀 풀리더라고요. 아니, 화가 풀린 게 아니라 그 어머니도 피해자구나 싶었어요. 아들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까. 할머니는 편지를 썼습니다.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김태수 씨 어머님께. 저는 황금보석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 중 한 명입니다. 70평생 모은 금을 잃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너무 화가 나고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신문에서 어머님의 모습을 보고 나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머님도 아드님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요? 저는 아드님을 용서하려고 합니다. 아니, 용서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움을 품고 사는 건 저한테도 독이니까요. 어머님, 아드님께 전해주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언젠가 당신이 돌아와서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바르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머님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어머님 잘못이 아닙니다. 박순자 올림. 할머니는 그 편지를 봉투에 넣고 직접 시골 마을로 찾아가셨습니다. 김태수 씨의 어머니는 작은 농가에 혼자 사셨습니다. 할머니가 찾아가자 그 어머니는 할머니를 보고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김 씨 어머니의 목소리.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에요, 어머님. 일어나세요.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태수 씨가 경찰서에 자수한 것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태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해외로 나가서 아예 새 인생을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한테서 박순자 할머니가 보낸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저는 무너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용서한다고 하셨습니다. 저 같은 놈을 용서한다고. 그 말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차라리 욕하고 저주하셨다면 마음이 더 편했을 겁니다. 저는 돌아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피해자분들께 사죄하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걸 돌려드려야겠다고. 김태수 씨는 도피 중에 모은 돈과 자신의 재산을 모두 정리해서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전액을 바로 갚을 수는 없었지만 10년 분할 상환 계획을 세우고 법원에 합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김태수 씨는 직접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이 내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리고 울면서 사과했어요. 할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나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말했죠. 일어나라.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면 됐다. 다시 시작해라. 김태수 씨는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탄원으로 집행유예를 받았고 현재는 성실히 일하며 피해 금액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지금도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금은 다시 모으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금이 뭐 그리 중요해요? 건강하게 살 수 있으면 그게 금이지.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진짜 금은 마음이더라고요. 내가 김태수를 용서하면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미워하고 원망하면 그게 나한테 독이 되는 거더라고요. 용서하니까 내가 더 자유로워졌어요. 그리고 그 청년도 변했잖아요. 내 용서가 그 사람한테는 더 큰 금이 됐을 거예요. 내레이션. 할머니의 이야기는 지역 신문에 실렸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특히 같은 피해를 입은 다른 피해자들도 할머니의 선택에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박순자 할머니 덕분에 저도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았어요. 돈은 잃었지만 마음의 평화를 찾았달까요? 할머니는 지금도 가끔 김태수 씨의 어머니와 연락하신답니다. 서로 안부를 묻고 격려하는 사이가 되셨다고 해요. 할머니의 목소리, 나이 들어서 깨달았어요. 인생에서 가장 값진 건 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게 진짜 부자라는 걸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박순자 할머니의 선택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평생을 모은 금을 잃고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하지만 할머니는 보여주셨습니다. 용서가 단순히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걸요. 우리 모두의 인생에는 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 사랑, 용서, 그리고 평화로운 마음. 노후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아닐까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진짜 금은 무엇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니어 실화 노후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대본은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텔링입니다.